자, 한글 맞춤법입니다. 교과서별로 이 항들이 다 있는 학교가 있고 몇 항만 이렇게 골라서 들어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수업에서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학교에 있는 그 해당되는 항들을 이제 골라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시작은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 뭐 이제 장이 있고 절이 있고 항이 있는데 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항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총칙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우르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이 1항인데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두 가지예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뒤에 가면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얼음을 적을 때, 얼음 아시죠? 얼린 거. 얼음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게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건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게 어디서 온 단어예요? 얼다에서 온 단어죠. 얼다에 명사형 접사 음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고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걸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구별하실 때는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면 얘는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거꾸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게 적은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위에 있을까? 네.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면 이건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이 여자는 원래 계집 여자를 써서 여자인데, 두음 법칙이, 우리는 이제 두음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라고 쓴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여자는 소리대로 적은 걸까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걸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음 법칙이라는 것이 쓰인 거니까 어법에 맞게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면 무조건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좀 자세히 있을까? 소리대로 적음.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면 이건 소리대로.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를 여자라고 읽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다 여자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죠? 네, 그러므로 얘는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면 무조건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니까, 어법이니까, 어법에 따라 여자라고 쓴 거니까 어법에 맞도록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소리대로 적은 건지 어법에 맞게 적은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중요하긴 한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겁니다. 단어별로. 외래어표기법은 잘 안 나와요. 수능에도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건 이제 내신 때도 안 들어가니까. 자, 2장을 보시면 4항 한글 자모의 수, 자모라는 건 자음 모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물 넉자로 하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뭐 여기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는데 다만 자음들의 이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이제 나쁜 아이들이 이제 티귿이라고 읽는 아이들. 예, 그러지 마요. 예, 티귿이 아니고 티읒이죠. 예, 디귿, 티읒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거의 틀리는 게 없는데 희응 이거 뭐 가끔 있습니다. 예, 가끔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 분들이 희읒을 희응이라고 읽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외에는 뭐 어려울 게 없죠. 넘어갑니다. 자, 소리에 관한 것 5항을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거 되게 단순해요.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애들이. 근데 쉽게 말해드리면 된소리로 발음 나면 된소리로 적으라고요. 세상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그 팔 위에 그 몸통이랑 붙어있는 부분 이게 뭐예요? 어깨죠. 어깨. 그럼 어깨니까 이게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나지 않습니까? 그 된소리로 적으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된소리로 발음 나니까 된소리로 적는 거잖아. 그 된소리로 발음 나면 된소리로 적어.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네, 단순한 얘기예요. 그 된소리로 발음 나면 된소리로 적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사실 이건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예외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역,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 발음을 안 써요. 이해되십니까?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밑에 나와 있죠? 국수. 제가 보통 많이 예로 드는 건데 국수, 뭐 깍두기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받침이 다 뭐예요? 기역이죠? 예, 기역 받침이야. 그러니까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기역 받침이니까 뒤에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국수라고 적는 거죠. 수가 아니라 깍두기라고 적는 거예요. 깍두기가 아니라. 그리고 뭐 법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읍 뒤에 왔기 때문에 법석이 아니라 법석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짭짤하다. 짭짤하다. 이 짭짤하다는 쌍지읒이죠. 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쌍지읒. 그래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거. 그래서 얘는 된소리를 적습니다. 뭐 씁쓸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쓰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쓱싹 이런 거. 쓱싹. 그러니까 이거를 쌍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쓱싹 이렇게 적지 않고 쌍시옷이 반복되기 때문에 쓱싹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예외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된소리로 적어라. 이게 기본 이제 5항의 내용인데 다만 기역,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로 적지 마라. 그런데 또 비슷한 음절이 반복될 때는 된소리로 적어라. 이해되십니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11항입니다. 이건 뭐 단순해요. 한자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한자음이에요. 한자음. 그러니까 순우리말은 해당이 안 돼요. 외래어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한자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한자음 리아리어 리에리어 류리, 리아리어 리에리어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양심. 이게 원래 한자는 어질 량자죠. 그래서 리양심이 맞는데 이것이 첫 음절에 올 때는 양심으로 적어라. 그 다음에 역사. 원래는 리역사가 맞는데 첫 음절에 올 때는 역사로 적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용궁, 유행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존재합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문법 시험 이제 이번에 만약에 보시게 되면 내신을 보면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본항은 학생들이 보통 공부도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보기 때문에 잘 안 틀립니다. 사실. 근데 예외는 이게 글씨가 약간 작게 돼 있거든. 밑에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고 자꾸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사실 다만 다음에 나와 있는 저 예외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만, 붙임 이런 거. 체크해드릴까요? 다만 여기잖아. 다만 이런 거. 붙임 이런 거. 아이고 안 보이네. 붙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의존명사 리 나와 있죠? 면리냐?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보시면 앞에가 띄어져 있죠, 그죠? 띄어져 있다는 건 얘가 첫 음이에요. 두음이란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본음으로 적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붙임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라는 건 첫음에 올 때만 이렇게 바꿔 적는 거죠. 그러니까 첫음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원래대로 리아리어 리에리어 류리로 적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계량, 설량, 수력, 협력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첫 음절이 아니고 두 번째 음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라. 사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 다만 다만은 언제까지 할 거야?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자 여러분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 한글 맞춤법 하실 때요 이런 조항들을 외울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두되 딱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되 이걸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시험에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뭐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리얼률은 열률로 적는다. 이건 외우세요. 외워두면 이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오는 리얼률은 열률로 적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좀 이제 보면 비율, 선율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시 배울 때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외형률. 그러니까 이때 률자, 요 률자, 선율할 때 률자 같은 겁니다.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율은 뭐라 그래요? 내형률은 없잖아. 내재율이죠. 그죠? 내재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율자가 분명히 운율을 얘기할 때 율자니까 같은 율자일 거라고요. 그런데 외형률은 리을이고 내재율은 이응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달라요? 모음이나 니은 뒤에 이어지는 리얼률. 그러니까 내재율인 경우에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죠. 내재니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응이에요. 그런데 외형률은 앞에 이응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리을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백분율.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 나오는 백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니은 뒤에 오기 때문에 이응을 쓰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은 연륜 적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두음 법칙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조항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뭔가 예외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존명사 리는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첫머리가 아닐 때에도 두음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뒤에 열률은 열률로 적어라. 이거는 이제 첫음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첫음절이 아니겠죠.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오는 거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니은이나 모음일 때에는 열률로 적어라.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자, 형태에 관한 것인데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여기서 구별하여 적는다는 건 뭐냐면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얘기예요.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먹다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먹다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분도 좋아하시나? 먹다. 그런데 뒤에 어미가 왔을 때 먹어, 먹으니 이렇게 적으란 얘기죠. 어떻게 적지 말고, 어떻게 적지 마라? 먹어 이렇게 적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먹으니 이렇게 적지. 아이고 쓸데가 없네. 참 쓸데가 없어. 먹으니 이렇게 적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먹다에서 왔다는 걸 밝혀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어도 마찬가지죠. 예, 신어 이렇게 쓰지 말고 신으니 이렇게 쓰지 말고 울어 이렇게 쓰지 마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라. 다만 자, 또 다만이 또 있죠. 예, 붙임 1이 있습니다. 붙임 1. 다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본뜻에서 멀어진 거. 그러니까 원형의 의미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게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 할지라도 원형을 밝혀 적지 말아요.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넘어지다, 넘다와 지다죠.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 세 개가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세 개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들다 플러스 나다예요. 사라지다는 살다 플러스 지다입니다. 쓰러지다는 쓸다 플러스 지다겠죠. 예. 그러니까 들다 플러스 나다인데 들다의 의미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 아니라 들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사라지다 살다 플러스 지다인데 살아가 아니라 사라 쓸어지다가 아니라 쓰러지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 개는 다 기본형, 그러니까 원래 형태였던 들다, 살다, 쓸다에서 의미가 멀어진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구별하셔야 된다. 어떤 경우가 소리고 어떤 경우가 어법인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용언, 어간과 어미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라. 자, 종결형은 오로 적는다. 네, 종결형은 오로 적는다. 여기서 종결형이 뭐냐? 종결형 어미, 그러니까 종결형 어미가 쓰이면 문장이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종결형 어미가 쓰였으면 이건 문장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오로 적는 게 틀린 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끝에 오가 나오면 발음이 요로 나더라도 오로 적는 거예요. 근데 문장의 끝이 아니면 오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종결형이 아닌 거니까. 이해되세요? 종결형 어미가 쓰이면 무조건 문장이 끝난다. 그러므로 문장의 끝이 아니면 얘는 종결형 어미가 아니므로 오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 아니요. 지금 이건 종결형이죠? 문장이 끝났죠? 마침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종결형 어미이기 때문에
책이요. 발음을 해보시면 책, 이, 오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모음 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요로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로 된다고 우긴 애들이 있는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로 써라 이런 말이고요. 근데 얘는 종결음이기 때문에 오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붙임 3을 보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때요. 이때요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뒤에 쉼표로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형 어미예요. 종결형이 아니라 연결형 어미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오가 아니라 요를 쓰는 게 맞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만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요, 안 먹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왜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를 쓸까요? 지금 문장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아니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 끝났으면 아니오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종결어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니요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럼 이때 요는 뭐냐면 이건 존칭을 나타내는 거죠. 해요체. 아시죠? 해요체를 쓸 때 그 요예요. 조사요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결형 어미, 연결형 어미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볼 때는 이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할 때 요가 오가 아니라 요를 쓰는 게 맞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왜? 종결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19항을 보죠.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접사가 붙으면, 이게 지금 접사예요. 위에 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나 미음이 붙어 명사가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거든. 다른 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어 드리면 다른 게 붙는 경우, 이거 이외의 접사 이렇게 쓸게요. 이외의 접사에 예를 들어 드리면 막다에 애가 붙어. 막다에 애가 붙어요. 그래서 마개가 됩니다. 그럼 얘를 마개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예, 이렇게 쓰지 말고 마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왜 얘는 소리대로 적어요? 어법에맞게 안 적고? 얘는 뭐가 붙었어?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게 아니라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외의 접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나 미음 또는 이나 희가 아닌 이외의 접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칸이 없어서 줄여서 적었는데 여러분 필기 하실 때는 조금 늘려서 필기를 해주세요. 이외의 접사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나 또는 미음, 이나 희 이거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야 합니다. 마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가부터 명사가 된 거,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닮아지 이런 거. 다듬다에 이가부터 다듬이가 된 거죠. 음이나 미음은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그러니까 원형을 다 밝혀 적었죠.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거, 밝히, 익히, 작히 이런 거.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놈의 다만. 다만. 이나 음이부터 명사로 바뀐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나왔죠?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형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경우라고요. 아까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에 어간의 뜻에서 멀어진, 그러니까 원형의 뜻에서 멀어진 거죠. 원형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네. 제가 예로 들려고 했던 게 밑에 나오네요. 노름. 노름. 물론 이제 목걸이, 코끼리, 걸음, 노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목걸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목에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는 목이 아픈 겁니다. 볼거리 알아요? 볼거리? 볼을 이렇게 땡땡 붙는 거. 저도 중학교 때 한번 볼거리 알았었는데 목걸이는 목이 팅팅 붙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영어야? 목이 아픔. 목이 아픈 걸 이제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걸이, 원래 거리에는 걸다에서 왔겠죠. 그죠? 걸다에서. 근데 걸다에서 왔는데 이게 목에 거는 게 아니잖아요. 목이 아픈 거니까. 그래서 원형에서 멀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노름인데, 노름은 어디서 왔어요? 놀다에서 왔죠. 노름은 놀다에서. 놀다에 음이 붙어서 이제 놀음이 아니라 노름이 된 거죠. 그럼 왜 얘는 원형을 밝혀주지 않느냐? 원래 놀음이 되려면 이게 뛰어노는 거여야죠. 그죠? 우리가 노는 것, 이것을 노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박, 그렇게 화투치고 뭐 포카치고 이런 도박을 노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놀음에서는 의미가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밑에 보시면 붙임. 어간의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부터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의 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외의 접사, 이나 이외의 접사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것도 예시가 나와 있네. 그죠? 귀머거리, 까마귀, 넘어, 마감, 마개, 무덤. 요거는 좀 잘 봐두세요. 요 부분은 왜 잘 봐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단어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넘다에 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좀 어렵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주, 잦다에 우가 붙은 겁니다. 잦다, 뭐 그런 경우가 잦다, 그러면 자주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잦다에 우가 붙어서 자주가 돼요. 참다에 아가 붙어서 참아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항을 보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예를 들어서 꿀꿀하다, 쌕쌕 거리다, 뭐 깜짝 거리다, 오뚝하다. 이게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왜냐면 이게 붙을 수 있다와 붙을 수 없다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뻐꾹거리다 될까요, 안 될까요? 뻐꾹거리다. 그럼 대체로 학생들은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뻐꾹거리다, 뭐 뻐꾹거리나 보죠, 옆에서. 되죠? 네, 말 되잖아. 근데 이게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말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어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사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예로 들었는 단어들 또는 뭐 교재에 예로 나와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참 그냥 딱 듣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된다 단어를. 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꿀꿀 이 된다. 쌕쌕 이, 눈 깜짝 이, 오뚝 이. 특히 오뚝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오뚝이. 예? 이게 이제 상표가 이게 상표가 문제야. 참 우리 오뚝이 그 회사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예, 저는 오뚝이 상품을 많이 사 먹는데 국어적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별로죠. 오뚝이가 맞는데 이 오뚝이 회사 때문에 애들이 오뚝이를 전부 옳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오뚝이가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이를 보시면 이건 뭐 사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 24막 내용이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중요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굴거리다 되지 않습니까? 에? 개굴거리다. 그죠? 근데 개구리가 안 돼요. 예, 개굴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건 아시죠? 개구리가 맞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읽어서 시험을 풀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읽고 풀기보다는 좀 단어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뻐꾸기, 뻐꾸기도, 예, 뻐꾸기, 얼룩이, 칼삭두기. 칼삭두기는 뭐야? 이런 단어들은 예,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38항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줄어진 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어를 줄였으면 되어 또는 보여. 이게 제가 축약 설명할 때 항상 이걸 얘기하는데 보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랑 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게 줄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줄면 되어가 되는 거고 뒤에 이와 어가 줄면 보여가 되는 거죠. 쓰이어도 앞에가 줄면 쓰여. 씨어죠. 정확한 발음은 씨어. 뒤에가 줄면 쓰여. 누이어도 앞에가 줄면 뉘어. 뒤에가 줄면 누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어가 왔을 때는 예, 줄어진 대로 적는다 이런 말이에요. 40항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때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이게요. 하를 줄여 쓰는 건데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주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왜 자꾸 영어야? 하 앞에 울림 소리가 올 경우예요. 하 앞에 울림 소리가 올 경우에는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안 울림 소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하 앞에 안 울림 소리가 오면 하가 줄어요. 하가 줄어. 그러니까 통째로 날아가요. 만약에 앞에 울림 소리가 오면 하가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만 날아가. 그래서 히읗이 남아요. 그럼 이 남게 된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거대바지가 오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면 그래서 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해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울림 소리가 오면 하가 통째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하를 빼고 쓰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밑에 나올 텐데 자, 간편하게가 있어요. 간편하게.
근데 간편하게 앞에 보면 하 앞에 보면 뭐가 왔죠? 니은이 왔죠. 그죠? 간편하게니까 하 앞에 니은이 왔어요. 그럼 니은은 울림소리죠. 우리말에 울림소리가 뭐가 있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리고 모음 전체가 있습니다. 이거 써드릴게요. 나라마음이라고 그러죠. 나라마음. 마음 그리고 모음 전체. 모음도 울림소리예요. 자, 그래서 간편하게는 니은이 왔으니까 하에서 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아가 줄어들면 히읗이 남고 그 히읗이 뒤에 오는 개의 기역과 결합을 해서 키읔이 된다는 겁니다.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편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간편케 그렇게 적으라고요. 다르게 쓰지 말고 하에서 아가 줄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됐을 때 그 키읔을 밝혀 적어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정타, 연구토록, 정결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울림소리 뒤에 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히읗이 자음 축약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붙임일이 있어요.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히읗이 뒤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자, 첫 번째 예시가 안타죠. 안타는 원래 아니하다예요. 그죠? 아니하다. 그래서 아니하다에서 이게 앞에 니은이 왔으니까 자 써드릴게요. 아니하다. 그럼 여기서 앞에 지금 하 앞에 니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타가 돼야 되겠죠? 아니타. 그런데 이걸 이 니은이 앞에 있는 아의 받침으로 들어가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안타. 그럼 이때의 히읗은 어떻게 쓸 거냐? 받침으로 쓰라는 얘기죠. 자, 이게 아니타 원래는 아니타여야 되는데 이게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다 같은 경우도 그러하다죠. 그러하다. 그런데 이 그러하다에서 모음 뒤에 오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음이죠. 그 뒤에 하가 왔죠. 그럼 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히읗은 어간의 끝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왜 어간의 끝소리지? 그냥 그렇단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어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를 그렇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렇다, 아무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우리가 히읗 받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히읗 받침으로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뒤에 하가 올 경우. 하가 준다. 그러니까 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건대 앞에 기억이죠. 기억 안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하가 통째로 날아가서 그냥 생각건대가 된다고요. 쉽죠? 깨끗하지 않다. 앞에 시옷인데 발음은 디귿으로 나겠죠? 그래서 하가 준다고요. 그래서 깨끗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도 비읍 뒤죠? 그러니까 하가 줄어요. 그래서 섭섭지 않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 뒤에 하가 오면 하가 그냥 줄어들고 울림 소리 뒤에 하가 오면 아가 줄어서 히읗이 축약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 히읗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 어간의 끝음절로 쓰일 때는 받침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띄어쓰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 맞춤법을 잘 하는 친구들도 띄어쓰기는 많이 틀려요. 저도 그 이제 카톡이나 뭐 문자 보내거나 이럴 때에는 띄어쓰기는 사실 좀 신경을 좀 덜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남들보다야 적겠지만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띄워야 되니까 귀찮죠. 예.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이 띄어쓰기인데, 자 일단 첫 번째 41항을 보시면 뭐 이건 쉬워요. 41항은 조사는 붙였습니다. 지금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죠. 띄어쓰기는 무조건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띄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걔는 띄어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근데 조사는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조사는 단어죠. 네, 조사라는 게 품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사라는 게 단어별로 단어를 종류별로 나눠놓은 건데, 그럼 이게 조사다라는 건 당연히 얘는 단어란 얘기예요. 단어인데, 단어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단어니까 띄었어야 되지만, 조사는 붙였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조사는 그러면 왜 붙였을까? 이 이유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를 붙여 쓰는 이유는 단어지만 오타가 단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단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그러니까 홀로 어떤 문장에서 홀로 사용이 될 수가 없죠. 조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체언 뒤에 체언과 함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체언 말고 부사 뒤에도 쓰이긴 하지만 뭐 조사 뒤에 조사가 쓰이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홀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붙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꽃이, 꽃에서부터 꽃이다, 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꽃이, 꽃에서부터 꽃이다를 보세요. 지금 원형을 밝혀 적었습니까? 소리대로 적었습니까? 원형을 밝혀 적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 없더라고요. 체언과 조사도 구별하였습니다. 요거 하나 써주세요.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꽃이 이렇게 끊어서 적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단위명사도 띄었습니다. 단위명사가 대부분 의존명사예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단위명사는 의존명사죠. 근데 의존명사, 단위명사는 띄어쓴다. 의존명사가 뭐냐? 의존명사가 뭐냐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 그래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보통 그냥 그 단어 하나가 홀로 쓰일 수 있는데 의존명사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관형어가 뭔지는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품사 듣고 오셔야 돼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품사란다. 문장 성분.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는 이 것, 나도 할 수 있다에서는 수, 먹을 만큼 먹어라에서는 만큼,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것을 우리가 홀로 쓰지 않거든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뭐 먹는 것이 힘이다. 먹는 것도 힘이니까. 먹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 뭐 나도 볼 수 있다, 뭐 나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 앞에는 반드시 얘를 수식하는 말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만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먹을 만큼 먹어라, 뭐 이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만큼만 먹어, 뭐 이런 뭐 나만큼만 빼고 나만큼 먹어라,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만큼과 이만큼이 달라요. 잘 보셔야 돼. 나만큼의 만큼은 앞에 뭐가 왔지? 나가 왔죠. 그죠? 그럼 나는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죠? 만큼 앞에 온, 지금 나만큼 먹어라에서의 만큼 앞에 온 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 뒤에 만큼이 왔다. 그럼 얘는 조사인 거예요. 왜? 앞에 뭐가 왔으니까? 체언이 왔으니까.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품사의 통용에서. 그러니까
앞에 체온이 왔으니까 뒤에 오는 애는 조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먹을 만큼 먹어라 같은 경우는 이 먹을이 먹다가 활용해서, 먹다의 활용형이죠. 그죠? 이게 관형어거든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관형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관형어가 왔다는 건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형어가 뭘 꾸며요? 그렇죠. 체언을 꾸미죠. 그러니까 앞에 관형어가 왔으니까 뒤에는 체언이 와야 된다. 그러므로 만큼은 뭐냐? 명사, 의존 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큼 먹어라 해서의 만큼 앞에 온 나는 체언이거든요. 관형어가 아니야, 얘는. 물론 체언 플러스 체언에서 앞에 있는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큼 앞에는 체언으로 된 관형어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큼 앞에 체언이 있다. 그러면 얘는 조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의 품사나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 만큼의 품사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왜? 나만큼 이거 띄어쓰기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만큼 먹어라를 전부 붙여서 니네한테 주는 거죠. 서술형에서. 그래놓고 띄어쓰기 해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만큼을 만약에 띄어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먹을 만큼 먹어라를 줘. 근데 안 띄었어 만큼을.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큼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 똑같은 게 뭐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대로가 있어요. 대로. 자, 예를 들어 대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칸이 좀 좁아. 자, 여기다 쓸게요. 너는 너대로 해라. 너는 너대로 해. 이런 대로가 있고 말하는 대로 될걸? 될 거야. 자, 보세요. 이때 대로를 보시면 똑같죠? 대로 앞에 너가 왔어요. 그러면 체언이니까 대로는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근데 말하는은 체언이 아니죠. 말하다가 활용해서 말하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형어야. 그래서 대로는 의존명사. 따라서 띄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보시면 제가 될과 거야를 띄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제 문자 보낼 때는 그냥 거의 붙였습니다. 저도. 네. 근데 될 거야가 사실 이건 구어체라고 해서 말할 때 쓰는 거고 이걸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될 거야. 될 것이야. 이렇게 쓰겠죠? 될 것이다, 될 것이야.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것이에요. 그러므로 것은 의존명사.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될은 관형어예요. 따라서 띄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거를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쓸 때는 보통 많이 붙여 쓰죠. 이거 눈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아마 거의 틀릴 겁니다. 할 거야, 이런 거. 예. 할 거야, 띄었어야 됩니다. 할 것이야. 이기 때문에 이때 것은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띄어쓰기가 가장 어렵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의존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는데 중요한 건 만큼이나 대로처럼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관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다만이 있죠? 예, 다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 참, 예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2시, 3학년 이런 건 붙였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2호, 1실습실 80원 10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뒤에 오는 단어들은 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띄었어야 되는데 숫자랑 쓸 때는 붙였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의존명사, 단위명사는 띄어쓰지만 단위명사의 경우 순서가 나오거나 숫자를 나타낼 때는 붙였을 수도 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런 예외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외울 수도 없고 니네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울 거예요? 외우실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이 다만을 줍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뜨고 항상 이 다만이 있는지 끝까지 보기를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조용언.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조용. 뭐 어렵다기보다 복잡해요.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아주 뭐 일단 중요한 건 보조용어는 뭔지를 모르죠. 그죠? 일단 보조용어는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조용어는 뭐냐? 여기 됐을까? 홀로 쓰이지 않고요. 본용어를 보조합니다. 뭐 간단하죠? 보조예요. 그래서 보조용어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쓰이지 않는다. 이게 보조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쉽다. 여러분 쉽다가 홀로 쓰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쉽다. 이렇게 안 쓰죠?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쉽다는 항상 앞에 뭐가 와요? 뭐가 와. 뭐가 본용어니 와요. 그래서 뭐 보고 싶다, 먹고 싶다, 그다음에 자고 싶다, 뭐 이런 말들,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고 싶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근데 쉽다 같은 경우는 항상 보조용어로만 쓰이죠. 항상 보조용어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먹어버리다. 이 버리다는 사실 버리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본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물건을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다. 이때는 본용어이죠. 그런데 먹어버리다가 여러분 먹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먹어서 버립니까? 여기다 버리는 거야? 근데 위에다 버리는 건가? 먹어서 버리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버리다는 뭐예요? 약간 에잇 뭐 이런 느낌이죠. 에잇 먹어버려. 뭐 그러니까 이런 에잇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있죠. 이걸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먹어버려, 해버려, 치워버려. 뭐 이런 에잇 이런 느낌으로 쓰는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보조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보조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본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먹어버리다의 경우에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먹어 띄고 버리다가 맞아. 그런데 여기다 쓸까? 이게 아이고 왜 피야? 이게 맞는데 먹어버리다 이렇게 붙였어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죠.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였어도 허용한다. 됐습니까?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붙였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고계지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경우에 따라 칠 수가 없네. 왜 우만 쳐져? 아니 경우를 치고 싶다고.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고계지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보고 하게 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보지 말자. 아이고 너무 아픈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고계지가 오는 것들은 붙였을 수 없다. 또 뭐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어나 아가 오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먹어버리다, 뭐 찾아보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막아내다가 있죠. 막아내다. 이때 낸다가 보조용어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본용언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법.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서를 넣어보면 돼요. 앞말에 서를 넣어봐라. 그래서 말이 되면 본용언이에요. 안 되면 보조용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다. 자, 찾아보다가
만약에 찾아서 보다의 의미가 되면 본용어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얘가 찾고 있어. 뭘 보려고 막 찾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네가 찾아서 봐. 야 이거 좀 찾아줘봐. 그랬더니 아 네가 찾아서 봐. 이렇게 말하면 찾아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보다의 의미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본용어인 거예요. 이때는 본용어. 그런데 찾아보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서 아 네가 찾아봐. 이때는 보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도의 의미예요. 찾아보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찾는 시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두 개 다 되거든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다가 본용어로 쓰일 수가 있고 보다가 찾아보다에서 보다가 보조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를 넣어서 말이 되면 찾아서 보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면 이건 본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찾아서 보다로 했을 때 말이 안 되면 이건 보조용어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테플러 어딨지? 몰라 내가 찾아볼까? 아니면 뭐 내가 찾아볼게? 이랬을 때 찾아서 볼게? 이런 뜻이에요? 찾아서 볼게가 아니라 내가 찾는 시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보조용어. 예. 근데 뭐 기사를 찾아서 볼게. 내가 찾아서 볼게. 이러면 이거는 이제 본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말의 끝에 서를 넣었을 때 말이 된다 그러면 본용어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보조용어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용어 보조용어를 구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만이 있어. 다만이 항상 이게 문제야. 또 있어. 다만이. 근데 여기 다만이 좀 복잡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외냐면 보조용어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랬는데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허용하는 것의 예외.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 써드릴게요. 여러분, 듯이 있어요. 듯. 이 듯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듯이 하다와 결합을 해요. 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듯은 의존 명사. 하다는 접사입니다. 접사. 이거 파생어, 합성어, 자꾸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할 때 나오는 거죠. 예?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겁니다.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듯이라는 의존 명사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듯하다라는 보조용언이 돼요. 그 듯하다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죠. 비가 올 듯하다. 예, 이때 듯하다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가 올 듯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붙여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 듯도 하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올 듯도 하다. 이건 지금 뭐로 보는 거냐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예외. 예외 세 번째. 뭐예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거. 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듯하다 사이에 뭐가 왔죠? 도가 왔어요. 이해돼요? 듯도 하다가 됐다고. 듯하다였는데 이 사이에 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가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듯하다 사이에 조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 띄었어야 돼요. 붙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듯도 이것도 띄어야 되고 듯도 하다도 띄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죄송해요. 붙여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뜻하다는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있어요.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조사가 올 때에는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예외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보면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찾아보다를 보면 자, 찾아보다가 이제 보조용어일 때를 보세요. 그러면 찾아는 보다 이런 경우 뭐 내가 찾아는 볼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때는 앞말에 뭐가 붙은 거예요? 앞말에 조사가 붙은 거죠. 앞말에 조사. 그러니까 찾아 뒤에 는이라는 조사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는 띄고 보다가 무조건 맞아요. 찾아는 보다 붙여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 이건 뭐냐면 찾아가 보다. 이해돼요? 찾아가 보다는 지금 찾아가다가 합성동사죠. 찾아가다라는 합성동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다, 찾다와 가다가 결합해서 찾아가다인데 찾아가 보다라고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찾아가가 합성어니까 이때 보다는 보조용언 이 보다를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는 붙였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부분이 좀 이해하실 게 많아요. 일단 보조용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본용어 보조용어 구별을 하면서 이 서 넣는 거, 서 넣어서 본용어 보조용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랑 하다가 결합해서 보조용어이 된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의존명사랑 하다가 결합해서 보조용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보조용어이 됐을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거 그 예시까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이제 오른쪽 위에 좀 나와 있는데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이건 뭘까요? 놀아만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놀아나다예요. 놀아나다. 그럼 놀다와 나다인 건데 이때 나다가 보조용어입니다. 그래서 놀아 뛰고 나다도 되고 놀아나다 붙였어도 허용이 돼요. 보조용어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왔어요? 그렇죠. 앞말에 조사가 붙었죠. 만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띄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읽어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다. 읽어보다. 이때 보다도 읽어서 보는 게 아니죠. 읽는 행위를 시도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조용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쓸 수 있지만 읽어 뒤에 도가 왔어요. 조사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다를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덤벼들어 보아라도 앞에 있는 이 덤벼들어가 덤비다와 들다죠. 예, 합성동사. 떠내려가다, 뜨다와 내려가다. 합성동사. 그래서 띄었어야 돼요. 예, 보아라와 버렸다를 붙였을 수 없다. 자, 올 듯도 하다.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듣도 하다의 도, 그러니까 듣하다 사이에 조사 도가 왔다. 잘난 체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존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보조용어이 된다 그랬죠? 잘난 체를 하다. 여기서도 하다가 접사예요. 그래서 체하다가 체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체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 체하다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붙여 써야죠. 한 단어니까. 접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는데 사이에 르이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띄었어야 된다. 중간에 조사가 오는 경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좀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좀 공부를 하신 후에 문제 푸시고 시험을 보셔야 될 겁니다. 조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서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1항.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잘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발음 나는 거예요.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만 발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는 돼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발음을 했을 때 이로만 발음 나는 단어가 있고 히로만 발음 나는 단어가 있고 이로 날 때도 있고 히로 날 때도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이로만 나거나 히로만 나거나 이 또는 히로 나거나.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로만 날 때는 이로 적어라. 나머지 히로만 나거나 이 또는 히로 날 때는 히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싫어하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가만히. 가만히. 근데 이거를 적혀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인 줄 알지. 애들은 이게 가만히로 발음이 나는지 가만히로 발음이 나는지 잘 몰라요. 그죠? 가만히예요, 가만히예요. 가만히가 맞아요, 가만히가 맞아요.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모르고 있는 경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 조항만 보고는 힌지 인지를 이로 써야 되는지 히로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히로 쓰는지 이로 쓰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외우라고요. 어차피 이거의 발음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냥 표기를 외우면 되잖아요.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 규정을 적용해서 표기도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러려면 발음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럴 거면 그냥 표기를 알고 있으면 한 방에 끝이죠. 이 조항을 알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좀 유명무실해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어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외우세요. 가만히가 맞다.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산뜻이, 버젓이 이런 게 맞다는 걸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단어를 따로 외우느니 발음을. 그래서 뭐 이 조항은 어쨌든 뭐 히냐 이냐 이 문제인데 단어를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단어를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56항. 이건 쉬운데요.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덜하나 던을 씁니다. 과거. 그리고 가리지 않는다의 뜻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하던지 말던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 던지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하던지가 아니라 하든지예요. 하든지.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이라는 말은 과거를 나타낼 때 뭐 하던, 먹던 것, 입던 것, 뭐 이런 거 쓸 때 사용하는 말, 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고, 든지는 하든지 말든지 뭐 오든지 말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거 쓸 때, 이런 거 쓸 때는 든지를 쓰는 거예요. 던지가 아니라. 이거 애들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한글 맞춤법 그 시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조금 양이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 한글 맞춤법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시고 처음에는 펴놓고 공부를 하세요. 펴놓고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자신이 붙었다 싶으면 그때 안 보고 문제 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우시고 특히 단어를 외워버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단어를 외워서 이게 맞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안 틀리고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워보라고 했던 것들은 단어를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